이제 대체적으로 우리 당에서 한동훈 이제 전 비대위원장이 당원들이 이렇게 한 70% 가까이 좀 선호 지지를 보이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반감도 이제 일정 부분 좀 의식하는 것도 있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 국정에 대한 국민적 평가는 평가 나름대로 있지만은 그 당은 뭐냐 그러면 그 당은 윤석열 정부보다 더 형편없다. 그래서 네. 지난 4월 총선에 이런 결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니 요새 제일 주목도 높은 국민의힘 쪽에서는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제일 주목받는 정치인 아니에요. 주목받는 정치인, 주목해야 할 정치인입니까? 그 애매하게 질문을 하시네요. 글쎄 꼭 주목을 해야 될 정치인인지 아닌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주목을 이제 받고 있잖아요. 바로 이 사람,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거취에 따라서 당권 주자들의 그 지금 현재 구성, 또 본인의 출마 의지, 이런 게 모든 게 지금 이 한동훈 지금 현재 전 비대위원장 본인 의지와 거취의 결정에 따라서 변화됩니다. 이 얘기를 해볼게요. 전당대회 판세를 가를 키맨이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에 앞서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지구당 부활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러니까 지구당이라는 게 20년 전에 폐지가 된 거라 시청자분들께서 좀 낯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정확하게 그게 이제 2004년도에 흔히 말하는 지금 서울시장을 하고 있는 오세훈법이라는 거. 오세훈법이 쉽게 말하면 지역구 지구당을 폐지해버리는. 그러니까 정당의 새끼 정당이 지구당이잖아요. 그 지역구를 갖다가 없애버리고 지금은 이제 당원 협의회라 그러고, 이제 민주당은 이제 지역협의회라고 그러죠. 그렇게 해서 지역위원회. 지역위원회.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말 그대로 위원회예요.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거기는 선거 사무실, 쉽게 말하면 정치 행위를 그 사무실에서 못 하는 겁니다. 정당 행위를. 그래서 다시 그걸 부활시키자는 것은 쉽게 말하면 정치 행위를 허용하자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역구 그 원외위원장도 그렇고 현역도 그렇고 후원금을 모아서 또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원래 2004년에 그 이른바 오세훈법이라고 하는 정치 예. 아주 비판적이었어요. 그거는. 당시에도 개혁이나 안 그럼요. 하셨어요? 무슨 개혁이에요. 개혁하고 거리가 멀. 그리고 차띠지 했다고 이제 뭐 하니까 그때 여론의 지지는 받았고, 예. 뭐 언론으로부터도 저게 뭐 엄청난 개혁인 것처럼 했는데 그 정치부 기자들도 좀 가지고 그때 그걸 그렇게 칭찬을 한 건데. 금권 선거에 온 상이다. 아니 첫 대기 한 게 전부 중앙당에 가서 중앙당에서 차로 돈을 100억 200억씩 실어서 중앙에서 썼지 지구당이 있어서 그러냐고요. 그러고 당원 협의회로 바꿔 가지고 예. 그걸 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야를 불문하고 모든 정치인이 불법을 저지르는 걸로 안 지키는 법을 만든 게 난 그 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후에 투명성이 많이 강화되고 정치인이 돈 많다고 옛날처럼 뭐 하다가는 그 50배 조항은 건 제가 만든 거지만 50배 조항이요? 돈 받아 음식 얻어먹고 뭐한테 누구한테 받으면 50배까지 징벌. 주게 한 거는 50건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 청와대에 만드신 거예요? 내가 그거 겁나서 뭐 밥 싸고 이런 걸 그 잘 못하고 그러는 거지. 그 뭐 지구당을 그 없애서 아무도 지금 지키지도 않는 법을 만든 건데 저거는 당연히 부활해야 된다고 저는 본 거예요. 근데 한동훈 전 위원장은 이거를 다시 만드는 게 정치 개혁이다. 지금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구당 띄우기에 나섰는데, 이 행보를 두고 원외위원장 챙기기 행보 아니야? 전당대회 염두에 둔 거 아니야? 이런 해석들 나와요. 그런 건 있을지 모르겠는데 다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번에 그래도 지구당이라도 살리자고 하는 건 이제 그동안 좀 공부를 했는지 정치가 뭔지를 조금 알아가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위원장의 이제 이런 지구당을 이제 이렇게 부활시키는 그런 법을 정치 개혁에 이제 가장 첫 어젠다로 지금 들고 나온 건데, 그렇지만 일정 부분 이제
많은 비용을 지출할 수밖에 없는 고비용 그런 정치 구조는 사실상 오세훈법으로 많이 청산이 됐어요. 그건 아니라니까요, 전혀. 아이. 아무 효과가 없었던 거예요. 아니, 차태기 양도는 언제 지구당이 썼어요, 다. 중앙에서 아니, 다 썼지. 아니 중앙에서 쓰면서도 그래도 지역 관리를 위해서 일정 부분은 조금씩 아니, 당원협의회나 지구당이나 뭐가 달라요? 음성적으로라도 지역에 내려줬죠. 대선 때 내려보내려면 지금 당원협의회로 다 돈 내려보. 전체적으로 사회가 지금 투명해지고 돈을 함부로 쓸 수 없는 이제 그렇게 바뀌어 왔잖아요. 쓰기가 그러니까 어렵게. 이제 사실상 요새 대선 때 무슨 누가 밥 사고 아니, 이랬다가 뭐 그래? 무슨 일이 벌어 오히려 역효과 나니까 전체적으로 이 세상이 맑아진 거지. 그게 그 법 때문에 그런 건 난 전혀 아니라고 봐요. 전당대회 시기가 가까워질수록 한동훈 등판론은 좀 커지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고 당내 견제구도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전대 출마는 뭐 본인 의사에 따른 거고 그다음에 출마를 지금 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당원은 누구나. 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출마하는 것은 본인 의사인데 다만 비대위원장으로서 선거 참패를 했잖아요. 네. 그럼 이후 성찰의 시간을 충분히 가졌는지 저는 묻고 싶어요. 네? 저는 사실 비대위원장을 그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 맡을 때도 저는 걱정이 앞섰거든요. 이게 보니까 이준석하고 둘이 똑같더라고요. 보니까 관종 비슷해요. 한동훈 전 위원장을 향해서 이준석과 비슷한 관종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국민의힘 워크숍이 있었잖아요. 여기 특강에서도 한동훈 전 위원장 비판이 나왔어요. 여기 특강 연사로 나선 임명진 전 비대위원장 구의원 선거도 한번 안 해본 사람. 저도 왜 저런 자리에서 저런 이야기까지 굳이 하느냐. 아니 뭐 그 당에야 뭐 구의원 선거도 한번 안 치러본 사람이 대통령이 됐는데 가지고 그 말 자체가 그 사실은- 성립이 안 되는 거지. 사실은 아니 구의원 선거도 한번 안 치러본 분이 지금 대통령 아니에요. 언제 그 선거 치러본 일이 있어요. 예. 아니 근데 당에서 공식 초청한 연사인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그런 비판의 목소리를 날릴 사람을 이제 연찬회에 이렇게 이제 초청 연사로 강사로 모셨다는 것 자체가 이제 좀 뉘앙스가 좀 있죠. 국민의힘 지지층 70% 정도는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제 출마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는 그런 뭐 여론조사도 있고 합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이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이 국민의힘 당권 주자로 서고 안 서고는 오로지 여론의 추이를 볼 겁니다. 여론을 볼 거다 했는데 여론 실제로 보면 70%는 한 전 위원장의 출마를 지지하고 있고요. 당심에서 그렇죠. 당심에서.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조사 대상을 국민 전체로 넓히면 그럼 적절하다 달라지죠. 37, 부적절하다 47입니다. 네. 이렇게 괴리가 있는 이유는 그게 이제 국민 여론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지층, 그 중도층 이런 분들이 다 참여한 여론조사거든요. 자, 이 부분이 왜 또 중요한가 하면요. 왜 중요합니까? 지금 현재 우리 전당대 이 룰 같은 경우는 현재는 지금 작년에 이제 개정이 이루어져 100% 당원들로 치러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100% 당원들로 치러지는 전당대회에서 만일 당권 주자를 선출한다면 한동훈 지금 현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유리하겠죠. 저는 이 룰 세팅에 따라서 한동훈 본인은 뭐 크게 개의치 않지만은 여타 지금 현재 당권을 준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입장이 모호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국민의힘 지지층은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한 지지가 왜 이렇게 높아요? 아직 최고 권력자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층 사이에서의 지지율은 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압도적일까? 팬덤이 생겼잖아요. 근데 팬덤 때문입니다. 뭐 그리고 저는 뭔가 그 매력을 느끼니까 그러니까 장관으로서 그 와서 예. 그게 저는 그때부터 비판제 국무위원 중에 저렇게 국회 와서 의원들하고 싸운 국무위원 처음일 거예요. 장관이 그동안 했던 무례한 발언, 또 동료 국회의원들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 또 일련의 불손한 태도에 대한 사과를 제가 정중히 드릴 기회를 주려고 했던 것인데 그 얘기를 안민석 위원님이 하시는 게 참 이상합니다. 위원님이 그런 말 하시는 거 좀 국민들이 우습게 보실 것 같지 않습니까? 위원님은 민원인에게 욕설을 하신 분 아닙니까? 선수 이 씨와 절연했다. 이거 허위사실 유포 아닙니까?
저는 이 사안의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검찰에서 지금 투명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리한 건 모르는군요. 제가 이 사안을 자, 그런데- 하나하나 말한다면 제가 이재명 사안을 물어봐도 다 하나하나 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관은 참기름, 들기름 안 먹고 아주까리 기름 먹어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주까리 기름. 왜 이렇게 깐죽대요? 국회의원들보다 더 세게. 그러니까 지금 정치 혐오가 심하니까 거기에서 아마 그 많은 사람들이 참 한동훈 장관 잘한다. 사실 그때부터 좀 팬덤이 그 생겼던 게 아닌가. 이제 대체적으로 우리 당에서 한동훈 이제 전 비대위 위원장이 당원들이 이렇게 한 70% 가까이 좀 선호 지지를 보이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반감도 이제 일정 부분 좀 의식하는 것도 있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 국정에 대한 국민적 평가는 평가 나름대로 있지만은 그 당은 뭐냐 그러면 그 당은 윤석열 정부보다 더 형편없다. 그래서 네. 지난 4월 총선에 이런 결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정 부분 수평적인 당정 관계로 국민들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대변하면서 또 쓴소리도 할 수 있고 또 국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예. 그런 책임, 그런 정당의 당대표가 필요하다는 그런 메시지예요.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총장님이 꼽아오신 한동훈의 운명, 예. 한 전 위원장에게 정치 선배로서 조언 한마디를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정치를 좀 사랑해라. 정치를 사랑해라. 정치를 좀 사랑하게 됐을 때 정치를 시작해라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알겠습니다.